12시 29분인데요. 그 HAB는 그냥 거래가 별로 없습니다. 거래량도 지금 그저 그런 상태고요. 뭐 이전에 비하면은 뭐 비슷비슷하죠. 이전이랑. 현재 마이너스 1.4%이고 일봉으로 본다면은 여기서 지금 뭐 횡보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전 영상에서 이제 SK이노베이션이랑 LG화학의 싸움에 대해서 이제 다뤄드렸는데, 이제 기사가 이제 최근 기사로 이제 점점 넘어오죠. 2월 17일인데 이제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은 SK이노베이션은 2조를 이미 투자한 상태고, 그다음 1조도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상 90% 이상 확률로 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서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는데, 그러면은 그 3조 짜리가 날아가는 건데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LG화학도 여기에 그 지금 싸우면서 소송하면서 에너지를 힘을 다 빼버리면은 이제 승자의 함정에 빠져서 승자의 저주라고도 하나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다른 배터리 업체들이 치고 올라올 때 이제 LG화학도 힘이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물론 끝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 하나 죽여버리고 내가 다 먹어버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합의했을 때는 어떻게 나오냐 했을 때 최대 5천억 원이 추산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하지만 SK이노베이션에게는 싼 돈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미 투자한 2조는 날라가고 1조도 지금 계획이었는데 3조가 날라가게 생겼거든요. 그 중에 5천억 정도 쓴다라고 한다고 보면은 또 괜찮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합의 방식 보면은 배상금이랑 로열티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영업 비밀 침해했으니까 그 배상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이 났을 때 이제 라이센스를 이제 우리 쓴 거라고 보면은 이제 로열티를 준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가겠고요. ITC 결정문 공개 후 협상이 본격화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LG 케미컬이죠. LG 화학.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SK 이노베이션. 여기 나비 보이죠? 그래서 각자 생산된 배터리로 해서 이 두 기업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서로 이제 배터리 그 업종에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싸운다는 게 조금 이제 같은 한국인으로서는 이제 조금 다른 그 외국 국가의 기업이랑 싸우기에도 바쁜데 이제 한국 기업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어쨌든 뭐 기업이라는 게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전투 모드에서 협상 모드로 빠르게 국면을 전환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왔나 보죠, 회사에서. 여기 기사에서도 이제 3조 원 가까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이미 투자한 거 2조, 그다음 앞으로 투자할 거 1조 해서 3조. LG가 과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했던 적이 맞나 봅니다. 그래서 취한 태도를 봤을 때 그 이제 일부를 이제 로열티로 지급받거나 이제 특허 구매 비용을 받는 방식으로 분쟁을 마무리할 것. 그래서 LG화학이 이전 기사들 보면은 뭐라고 말했었냐면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너 죽어라가 아니라 대화를 해서 협상해서 잘 끝내면은 좋다라는 그런 좀 온화한 제스처를 취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랬던 적이 있나 봅니다. 되게 실리를 취하는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결정문이 18일 이제 오늘 지금 현재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네요. 자,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올 때쯤 이제 지난해 양사 대표들이 회동을 갖기 전부터 한라인 구축하고 최근까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또 이제 LG 화학 측에서 이제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SK이노베이션과 일체 접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정확한 거는 나와봐야 아는 거죠. 좀 더 이제 이전 영상에서는 안 나왔던 구체적인 내용 보면은 이 소송과 관련해서 우발 채무를 SK이노베이션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패소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소송 비용 당연히 들었겠죠. 플러스 미국 공장 등 이제 유형 자산이 사실상 이제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못 쓰게 됐으니까요. 이게 회계상 손상차손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손상차손은 뭐라고 하냐면은 impairment loss라고 하는데요. 자산의 진부하 및 시장가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이제 유무형 자산의 회수 가능액이 장부 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이 이미 투자한 자산들이 있는데, 공장이 있는데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장을 못 돌리잖아요. 그럼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수 가능한 게 거의 없는 거죠. 그럼 장부 금액은 이제 회수 가능액 차익으로 이제 차익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해서 이제 비용 처리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럼 재무제표 이제 다음 이제 실적 분기 같은 실적에 어떻게 나오겠냐면은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찍혀 나오겠죠. 그 2조, 3조에 다다른 금액이 날아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기사에서 봤듯이 5천억 원에 합의를 하면은 나머지 한 1조, 2조쯤은 살아남는 거니까
유형자산 손상차손, 시장 가치의 급격한 하락. 이제 SK이노베이션은 소송으로 인해서 이제 자산이 날아가는 거죠.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합니다. 손실이 나는 거죠. 투자를 했는데 그걸 회수를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더 예시를 들어보면은 유니온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예시를 들은 건데요. 이제 한 달 만에 순손실을 낸 기업을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SK이노베이션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적 공시가 변경된 이유는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이 계산이 더해졌다고 하는 건데, 이제 유형자산이란 유형이라는 거는 이제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자산이라는 거죠. 손상차손, 이제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란 이제 토지나 건물, 기계장치 이런 게 유형자산인데, 이 유형자산에서 기업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장부상 금액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회계장부에 손실로 반영하는 게 유형자산 손상차손입니다. 친절하게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제 장부상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제 장부상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감가상각 되는 거죠. 낡거나 오래돼 가지고 실제 가치는 30만 원 수준이 된다면은 이제 7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 기기의 실제 가치는 30만 원인데 시장에서 30만 원이라고 내가 만약 판다고 하면 30만 원이 될 텐데, 장부에는 100만 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실제로 30만 원이니까 이 100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럼 70만 원을 빼줘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그 유형자산 손상 차손으로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실제 가치에 맞춰주는 거죠, 장부 가격을. 그래서 유니온은 이제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95억 정도를 손상차손이 발생했다고 했는데요. 이전까지는 이거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게 사실은 가치평가를 하다 보니까 뭐라고 이제 유니온 쪽 3점 회계법인 측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유니온의 금속사업 부문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회수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이 실제 가치보다 낮다고 평가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거를 이제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제 회수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게 이제 실제보다 낮다고 하니까 이거를 95억을 반영을 한 거죠. 그게 왜 그랬냐면은, 이제 5년 뒤에 이 손상차손을 계산할 계획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회계법인이 올해 이제 조언을 해가지고 올해 그냥 해버리죠. 이게 뭐 대표님 뭐 이렇게 해서 손상차손을 이제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실제로는 이제 뭐 감가상각이라던가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조금씩 가치는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걸 언제 회계에 이제 계산을 해서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 이제 기간의 차이가 있는데, 유니온은 5년 뒤에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이번에 해서 95억 원을 한 번에 해서 순손실로 바뀐 거죠. 순이익이. 옛날에도 이런 거 있었는데, 쌍용차에서 2008년 이제 회계법인에서 이 회사의 신차 개발 계획이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가치가 없다라는 말은 진짜 좀 무서운 말인데, 그렇다면은 그동안 투자했던 거, 뭐 공장, 뭐 어쩌고 저쩌고가 있겠죠. 그게 다 이제 영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차 생산과 관련한 기계 설비들을 손상 처리한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가 찍히겠죠. 그래서 회계법인층은 이제 또 근거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이게 왜 가치가 없는지. 그래서 판단했을 때 자금이 부족했고 신차 개발은 성공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걸 비용 처리 안 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제 그 증거가 이제 필요한데, 성공할 증거, 우리 이거 신사업 하는 거 잘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회계법인은 그 손상 처리를 했는데, 이 손상 처리를 한 거를 금감원이 이제 동의를 또 해준 거죠. 근데 이게 또 이제 V자 반등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어차피 이건 발생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언제 기업의 재무제표에 반영하느냐 문제인데, 이제 한번 손상차손으로 계산이 되면은 이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손익 같은데 이제 적용이 되겠죠. 영업이익 같은 것보다는요. 다시 손실로 반영될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팍 꺾였다가 팍 오르는 그런 효과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한번 적용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뭐 비용 처리했으니까 더 추가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회계상 손상차손 되면 비의 규모가 커진다. 그리고 LG화학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이제 양사가 이제 1년간 소송전으로 비용만 2천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을 썼는데, 이제 소송이 장기화되면은 이제 최대 5천억 원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화학도 만남을 요청하면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할 의지가 있는 거죠. 왜냐면
장기적으로 갈수록 비용이 지금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LG화학은 어떻게 처리했었냐면은 2017년 중국 배터리 기업 이제 ATL이랑 이제 안전성 강화 분리막이라는 특허 소송을 벌였는데, 이것도 SK 이노베이션과 마찬가지로 ITC 제소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협의를 잘 해가지고 ATL부터 미국에서 발생한 매출의 3%를 이제 매년 로열티로 받는 조건으로 분쟁을 종결했다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SK이노베이션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불법적으로 된 거를 이제 합법적으로 만드는 방법인데, 일단은 소송 관련해서 5천억 원의 비용이 이제 최대 들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보상해주고, LG화학도 쓸데없는 돈이 들어간 거니까 SK이노베이션이 이제 그런 돈을 일단은 다시 원상복구 해주고, 그 다음에 특허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하는 거죠. 그럼 원상복귀 되는 거죠. 소송 비용 다 이제 보상받고, 그 다음에 이제 특허 구매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뭐 산업자원통상부가 이제 판이 다 깔리고 윤곽이 다 드러난 마당에 이제 슬슬 이제 대화의 판을 깔아주면서 중재에 나서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